지금부터 여러분은 국민 배심원입니다. 각자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사실만 전달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인물, 역대 최연소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까지 올랐던 한동훈. 검찰의 특수통으로 30년을 견뎌낸 법의 집행자였죠.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했습니다. 가족이 올린 당원 게시판 글이 무려 1천여 건. 물론 놀랍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더 큰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정당 내 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의 검사 인생은 극적이었습니다.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초임검사로 나타난 그는 처음부터 남달랐죠. 2003년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 검사였던 그는 대검 중앙수사부로 발령받으면서 윤석열 선배 검사를 만나게 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분식회계 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 해인 2004년 대선자금 사건으로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를 구속했고 2006년에는 정몽구 현대기아 회장까지 구속시킵니다. 초임 검사 시절부터 이 정도면 충분히 이름을 날릴 만했죠. 하지만 한동훈의 진짜 전환점은 2016년에 찾아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겁니다. 윤석열 수사팀장 아래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한 한동훈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연결고리를 파고듭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처음 기각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2차 영장 신문에 참여해 결국 구속에 성공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동훈은 현직 대통령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되었죠. 그런데 2019년 그의 운명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그해 7월 한동훈은 46세 나이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승진하며 역대 최연소 검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사가 그에게 가혹한 대가를 안겨주게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무려 4번의 좌천이 시작된 거예요. 부산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진천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 번이 아닌 4번입니다. 한동훈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광야에 나간 셈이었죠. 그렇다면 누가 그를 다시 불러들였을까요? 2022년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당시 49세였던 한동훈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젊은 법무부 장관이자 윤석열 정부 최연소 국무위원이 되었어요. 고검장과 총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관으로 직행한 파격적 인사였습니다. 4번의 좌천을 견뎌낸 대가였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합니다. 그리고 12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하죠. 22대 총선을 지휘하는 자리였습니다. 약 100일간 선거운동을 이끌었지만 결과는 국민의힘의 참패였어요. 한동훈은 2024년 4월 11일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가 물러난 지 3개월 만인 2024년 7월 23일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던 인물이 돌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 영광도 5개월밖에 지속되지 못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은 초기에 계엄 선포에 반대하다가 12월 12일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합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한동훈은 12월 16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윤석열이 나를 키웠다는 말은 개똥 같은 소리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이제 여기서 한번 멈춰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 한동훈은 파고 또 팠습니다. 박근혜를 구속시켰고 이명박을 수사했고 조국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그는 자신을 정치인으로의 길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4일 새벽 1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한동훈을 제명합니다.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부부를 비난하는 글 천여 건을 올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한동훈은 2025년 12월 29일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1년이 넘게 침묵했던 거죠. 가족들이 익명 게시판에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런데 윤리위의 결정 과정이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가 오전 10시에는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정정했고 오후 12시에는 또다시 타인이 명의를 도용했는지 여부도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재정정했습니다. 하루 동안 징계 사유를 무려 2번이나 바꾼 거예요. 마치 상황을 보면서 결정문을 고쳐 맞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고위원회가 1월 29일 이를 의결했을 때 투표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였습니다. 9명 중 친한계인 우재준 최고위원만 반대표를 던졌고
양양자 최고위원은 기권했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회의장을 나왔다며 이건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어요. 제명이 확정되면서 한동훈은 향후 5년 동안 당 최고위의 승인 없이는 국민의힘 복당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의 앞에는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6월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입니다. 한동훈 측은 지방선거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행정가보다는 정치인으로 역량을 발휘해온 데다 2024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처럼 높은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 출마설이 돌고 있어요. 주호영 부의장이나 추경호 의원 같은 현역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면 그 지역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여기에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부산에서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부산 북갑이 유력합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며 최근 영남권에서 출마해서 진짜 보수가 누구인지를 가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제명당했다는 피해자 프레임을 갖고 있어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에요. 두 번째는 법적 대응입니다. 윤리위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거죠. 세 번째는 신당 창당인데요. 이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선거 참패 후 당 복귀입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다면 당내 책임론이 폭발할 거예요. 그때 한동훈은 당이 내친 대안으로 재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방선거 참패와 비대위 전환, 전당대회전 복당 등 여러 변수가 맞아떨어져야 하는 시나리오죠. 결국 한동훈은 영남권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원내 입성에 성공하면 정치적 체급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습니다. 과거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소속 출마로 당선된 사례가 있고 이준석 대표도 신당을 만들어 국회에 입성한 전례가 있으니까요. 한동훈은 제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제 판단을 내려야 할 차례입니다. 한동훈의 이 제명은 정당한 징계일까요? 아니면 정치 권력의 보복일까요? 절차의 투명성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각자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